안녕하세요. 렛미스터디의 별입니다. 오늘은 소방안전관리자 1급 제13편 정리 방법 및 시험 준비이고요. 요거는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 제가 뭐 시험 준비하시는 분, 공부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시는 분, 시험 준비 전에 조금 어떻게 시험을 푸실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그냥 영상이고 가볍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제 암기는 필수인데 이해하면서 효율적으로 좀 외우셨으면 좋겠고요. 경계지구 내용 외우실 때도 화재가 나면 피해가 크니까 그걸 결국에 지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에 뭐 목조 건물 밀집 지역, 뭐 공장 밀집 지역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화재가 나면 이제 위험이 크니까 거기서 이제 경계할 만한 지구를 정해 놓은 거죠. 그 지역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되겠고 통제지역 같은 경우도 경계지구랑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화재가 이제 오인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큰 화재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그렇게 뭐 연막 소독을 하거나 불을 피울 때는 미리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무창층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냥 기준만 외우기보다는 무창층이 바닥 면적에서 30분의 1 이하가 되는 계급의 총 면적이 30분의 1 이하가 되면 무창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피난이나 구조에 용이할 수 있게끔 저희가 기준을 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 같은 경우도 내접한다고 했었을 때 이런 사각형에 만약에 계급을 뜬다고 했었을 때 이 안으로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하게끔 설치를 해라 이건데 이하가 안 되는 게 이하로 하면은 사람이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외접 같은 경우는 이 바깥쪽에 붙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창살이 설치되면은 피난 구조 다 어렵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연계해서 외우실 때도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좀 더 쉽겠죠. 세 번째는 습식 스프링클러 순서 뭐 확인해야 할 사항 점검. 이건 습식뿐만이 아니라 스프링클러 모두 뭐 옥내 소화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요. 순서를 알고 계시면 그때 해당되는 작동 기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실 거고 어떻게 점검을 했었을 때 어떤 게 작동을 한 걸 알기 때문에 점검했었을 때 어떤 거를 얘가 확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이해하시기가 쉽기 때문에 어떤 순서를 외우실 때도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이거를 꼭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지기 같은 경우도 정원식이랑 사동식은 열감지기인데 열이 일정 온도 이상으로 설치하는 거는 얘네는 저희가 불을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정 온도를 정해놓고 거기다 감지기를 설치한다고 감지기가 작동을 할 수 있는 정원식을 설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차동식을 만약에 여기다가 설치를 해버리면 감지기가 계속 울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조금 외우기 쉽겠고요. 연기 감지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화재가 났었을 때 연기가 실내에서 나와서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계단이나 통로에다 설치를 하는 거고 계단이나 통로는 피난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물건을 적재하거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불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적어서 보통은 연기 감지기를 계단이나 통로에다 설치를 하는 거고요.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면 연계성을 알고 외우시기에도 편리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벌금 외우실 때는 앞뒤 내용을 같이 외우시는 게 좋고 왜냐면 문제에서는 두 개 다 같이 나오거든요. 통합돼서. 그렇기 때문에 5년에 5천 뭐 이런 거 외울 때 앞뒤 내용을 같이 키워드를 잡고 외우시되 좀 같이 연동을 해서 외우시는 거 좀 추천을 드릴게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기준을 정해서 암기하시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저희가 비교하는 내용에 외우는 문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예로 들고 싶었는데 LNG 같은 경우는 1보다 작은 가스라고 말씀드렸고 비중이 작으니까 비중이 아무래도 1보다 작은 값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가볍기 때문에 거리는 좀 더 멀게 설치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가벼워서 위로 뜨기 때문에 천장면 하방에다가 30cm 이내에 설치를 한다고 했고 가벼워서 멀리 퍼지기 때문에 폭발을 했었을 때도 좀 더 넓은 범위에서 터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준을 잡고 외우시면 이렇게 그냥 연계 바로 해서 뭐 8m 이내다. 가벼우니까 얘가 멀리까지 갈 수 있구나. 얘가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가서 위에서 아래쪽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구나. 이게 금방금방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꼭 기준을 정해서 암기를 하시고 얘를 외웠다면은 LPG는 외우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겠죠. 얘랑 비교되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요거 기준을 정해서 외우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저수량 같은 경우도 이것만 알고 계시면 모든 저수량을 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옥내 소화장 같은 경우는 뭐 층에 10개가 설치되어 있어도
5개가 최대이기 때문에 5개까지만 된다고 말씀드렸고, 옥 외 같은 경우도 옥 외는 저희가 바깥에 설치를 하는 건데 거의 2개까지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바깥에 보시면 1개나 2개이거든요. 그래서 최대는 2개까지만 가능한 것도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층 기준도 29층은 20분이고 20분을 기준으로 40분, 60분 이렇게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방수량은 어차피 저희가 방수압이랑 각각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요 식만 알고 계시면은 모든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구하실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외우시는 것도 외우는 양을 좀 줄이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림을 활용한다라고 세 번째에 나와 있는데 개통도를 보시면 저희가 뭐 스프링클러의 뭐 작동 순서 뭐 이거를 QR코드를 통해서 동영상을 봐달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문제에 나오는 거는 개통도이기 때문에 단면적일 때의 모습을 좀 활용을 해서 외우시는 게 좀 이해가 빠를 수 있거든요. 동영상을 보시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고 계시고 그 해당하는 그거를 이제 뭐 만약에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도 이 차에서 갑자기 이게 물이 빠져가지고 얘가 물이 압이 낮아지니까 배관 압이 낮아지니까 갑자기 여기서 개방 밸브가 열리고 이 유수 검수 장치 때문에 제어반에다 신호를 보내줘서 밑에서 물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때 펌프를 기동시켜야 되는구나.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은 좀 더 쉽겠죠. 그림을 보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쉬워요. 펌프의 성능 곡선 같은 경우도 뭐 최저압 운전점, 전격 부하점 뭐 이런 거 외울 때도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밑에 유량을 기준으로 압을 제가 토출량을 기준으로 위에 양정을 봐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표만 알고 있어도 거의 이 펌프에 관한 내용은 2문제 정도는 푸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문제가 좀 나왔을 때. 그래서 펌프의 성능 곡선에 대한 그림도 이용해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직상 발화 같은 경우를 만약에 외운다 하면은 여기다 3000이라고 적어놓고 여기다가 5개 층을 그리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상의 이게 둘 다 이렇게 화살표로 그려놓으면 3000제곱미터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3000제곱미터가 초과되고 5층 이상인 경우에는 뭐 해당 층이랑 그 위에 층이랑 저희가 경보를 울려준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 밑에일 경우에는 저희가 전층 경보라고 했죠. 그래서 이때는 뭐 전층 경보이다라고 외우면 되고 30층 이상이면은 해당 층이랑 위로 4개 층으로 저희가 경보를 울린다고 했죠. 그렇게 이제 뭐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외우면 이제 아무래도 바로 보면 이해가 쉽겠죠. 그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해당 강습 교육을 받으실 텐데 중요한 부분에 줄을 치라고 강사님들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줄을 치고 아니면 동영상을 보시고 줄을 치신 다음에 한 번쯤은 교재를 좀 정독을 하시고 내용을 정리하시는 거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시험 문제는 교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 번쯤은 꼭 정독을 해보시는 거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과목 같은 경우는 QR코드를 무조건 이용하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실무 교육책에서도 문제가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무 교육책의 문제풀이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실무 교육책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수신기 제어반 그림이에요. 그때 각각의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어떤 불이 켜지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 과목 같은 경우는 꼭 이런 부분을 좀 실용성 있게 활용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계산 문제나 이제 좀 어려운 거 외웠는데 좀 어렵고 헷갈리는 것은 바로 문제가 나왔을 때 키워드가 나왔을 때 바로 적어두는 거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 방화구획이랑 소화기구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안 헷갈려 하시는데 이 부분을 좀 헷갈려 하세요. 뭐 3을 곱해야 되는지 2를 곱해야 되는지 이것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방화구획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바로 옆에다가 이런 부분을 적어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소화기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 적어놓고 문제풀이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자연발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 들어보는 애들이에요. 뭐 분해열은 뭐 셀룰로스, 니트로셀룰로스라는데 이게 좀 헷갈리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신다면은 꼭 적어두었으면 좋겠어요. 위험물 지정 수량도 잘 몰라요. 이거 안 적어두면은 뭐 기억이 안 나요. 뭐 휘발유 해갖고 이게 1000이었나? 뭐 이렇게 뭐 2000이었나?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적어두시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좀 문제 옆에다 적어두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특히나 이 스프링클러 헤드랑 열 감지기 설치 개수 같은 경우는 너무 헷갈리죠. 표도 막 되게 많고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문제 옆에다가 외우신 부분을 꼭 적어주세요. 이거는 어떻게 외우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제가 제 동영상에 설명을 드렸고요.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적어두고 문제풀이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1과목이랑 시험 보실 때 1과목이랑 2과목이랑 파트가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어려운 부분을 뭐 먼저 보고 싶다 하시면 이제 헷갈리는 부분을 먼저 빨리 봐서 내가 지금 내가 외운 걸 안 까먹고 싶다 하시면 그 부분을 좀 먼저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자신 있는 부분을 먼저 보셔도 되고요. 그 순서는 좀 개인에 따라서 좀 순서 먼저 보시는 거 정해놓고 먼저 풀이를 하신 다음에 다음 걸로 넘어가시는 것도 이제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분배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은 붙잡고 계시지 마세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다른 문제도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문제는 그냥 별표를 치고 넘어가시더라도 거기다가 시간을 낭비를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첫 번째 시험 봤었을 때 시간 내에 문제를 풀지 못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볼펜으로 마킹 체크를 해도 되지만 컴퓨터 사인펜 준비하셔서 혹시 뭐 볼펜이 안 나오거나 하셨을 때 좀 불리하지 않도록, 그리고 마킹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컴퓨터용 사인펜을 꼭 준비하시고 문제풀이를 하셨으면 좋겠고, 답안지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고, 시험 해당 뭐 재시험 보시는 분들 계시고 해당 그 강습교육 보시는 데서 이제 시험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게 이제 그 그러니까 시험 보는 공간 안에서 저희가 적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했던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훑어보고 시험을 보는 게 좋기 때문에 최소 1시간 전에는 시험장에 도착을 하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여태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제 동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방향으로 좀 잡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동안 제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봐주실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